오모테나시라는 일본 말은 상대방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오랜 일본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2년, 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너진 일본을 재건하고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에 찾아오는 많은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오모테나시는 크게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아 일본의 확실한 부흥을 알리며 관광객을 모아보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완전한 수포로 돌아갔으며 오모테나시는 완전히 실종된 모습을 보입니다. 5년간 땀 흘려온 선수들에게 푸대접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림픽 선수들과 관계자의 SNS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로를 통해서 코로나 가운데 선거를 훌륭하게 치러냈던 한국의 방역을 극찬한 아르노 레지스 기자는 이번엔 도쿄올림픽 프레스센터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새로운 올림픽 스캔들이라면서 고기는 고무같이 질기고 빵은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모두 1,600엔이나 하는 가격이다. 기자분들은 식사 전에 잘 알아두길 바란다라면서 올림픽 기자단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메인 프레스센터를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조차 일본 편의점은 다양한 도시락 옵션을 갖춰서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바깥에서는 7,800엔 정도에 사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2배 이상이라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출입이 통제되어 꼼짝없이 해당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가지가 분명한 것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코카콜라 같은 기성품도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메인 스폰서인 코카콜라도 메인 프레스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는 500ml 제품이 280엔입니다. 물론 올림픽에서는 여러가지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다소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같은 콜라가 자판기에서는 160엔 정도, 슈퍼에서는 98엔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광고 스폰서들만큼은 그들의 오모테나시를 절대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도쿄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초중고생만 입장 가능한 일부 경기에 음료를 반입 시 코카콜라만 반입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음료를 가져올 경우에 라벨을 벗겨서 가져오라는 공지까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도쿄올림픽의 광고주라서 철저하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편 가장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의 오모테나시를 보여줘야 하는 대상은 참가 선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단에게도 조직위는 매우 비싼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점이 포착됩니다. 선수단은 훈련장 및 각종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정해진 셔틀버스 외에는 이동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일본의 버블 방역 정책으로 부득이한 경우 안심 택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택시비는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수들은 보통 수만 엔씩 택시비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싼 안심 택시도 최소 3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간신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만 원씩 지출하는 것은 모두 대한체육회의 재정으로 부담하게 돼 결국에는 한국에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통수단 정책도 없이 올림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으면 빨리빨리 문화로 전국 택시 조합 등에서 최대한 빠르면서도 저렴하게 선수들을 이동시켰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다던 후쿠시마산 음식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검출되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선수단에 공공연하게 후쿠시마산을 제공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삼가라면서 후쿠시마산 음식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양봉조합의 꿀에서 세슘이 기준치보다 3에서 60% 더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생산된 꿀의 위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발전소에서 불과 10km가 떨어진 거주 불가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여전히 이렇게 양봉업이나 각종 농수산업을 일본에서는 그대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팀의 도시락은 절대로 반일 정신의 행동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국 선수단을 곤란하게 빠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 가라데는 도쿄 중심의 최신식 스모 경기장에서 열리고 태권도는 지바시로 밀려난 상황을 논한 바 있는데 일본에서는 태권도를 아예 생중계로 내보내지 않고 녹화 방송만 해서 송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태권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이고 한국과 관련되어 푸대접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올림픽 관계자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계속 정식 종목인데다가 티켓 판매율도 95%에 달하는 태권도를 일본 내에 송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종호 선수 등 한국의 메달도 예상되는 사격 역시 일본 내에서는 방송조차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격장은 가건물로 지어져 애초에 방송 내보낼 생각조차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한국이 메달 따는 장면은 아예 방송에서 제외하는 모양이라면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적인 일본의 한국 찬반 만들기는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론은 분명히 이번 올림픽 때 일본이 한국을 곤란에 빠뜨릴 것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핸드볼팀에서 일본과의 경기가 예정되자 일본이 본격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한국팀은 29일에 일본과 구기 종목에서 처음으로 일본과의 핸드볼 경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공항에서부터 한국 핸드볼팀을 5시간이나 검사하느라 묶어둔 것으로 나왔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선수들은 공항에서 재검 결과가 늦어져 5시간이나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한국 핸드볼팀이 숙소에 도착 후 훈련장까지 가는데 매우 오래 걸린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출발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고 문제는 훈련장 위치도 몰랐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제대로 된 주소를 모른다면서 모르쇠로 1시간을 길에서 허비한 모습입니다. 강재원 핸드볼 대표팀 감독은 이에 관해서 올림픽을 6번째 참가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버스 운전사가 경기장 이름도 모른다는 것에 놀랐다라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인상적인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경차라도 모두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다니는 것이 기본인데다가 버스 기사나 각종 기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를 맡을 때 사전에 모두 기록하고 준비한다며 만약 몰랐다면 도쿄올림픽의 망신이고 알고 그랬다면 한국팀을 견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한국팀과 경기를 하는 일본의 텃세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핸드볼 대표팀은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재원 핸드볼 대표팀 감독은 어느 스포츠나 한일 경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 한국 선수단도 일본 팀을 분석했고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 박살을 한번 내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A조와 B조 중에 개최국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줬는데 한국이 있는 A조를 약체로 보고 A조를 골랐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상대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특히 한국 핸드볼 대표팀은 연습 경기에서 세계 2위인 스페인에 승리하는 등 기세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올림픽 2연속 노메달의 수모를 이번 올림픽 때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벼르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니 한국팀은 일본을 상대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일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에는 일본만 이기면 된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한국은 귀찮다, 또 한일전인가 라면서 일본만 만나면 달라지는 한국팀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일본이 비난받고 해외 언론이 거센 비판을 이어나가자 일본 정부는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유네스코의 군함도 세계유산의 수정 명령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일본은 유네스코가 군함도 내용이 부실하고 제대로 징용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수정하라고 명령하자 일본은 우리는 제대로 해왔다면서 적반하장의 결정을 내리며 전세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부실하게 올림픽을 준비한 일본이 세계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 여론이 안 좋아지자 우선은 군함도에 대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네스코에 12월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악의 국제망신 케이스로 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 도쿄올림픽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